안녕하세요.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강의는 세무의 압축 정리 강의인데, 전체 법인세 파트가 8개 챕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일단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걸 일단 강의를 계획을 세웠고요. 근데 이제 내용이 많은 부분은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한 8회에서 9회 정도, 딱 정확하게 하면 8회, 좀 지연되면 9회 정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정리는 세무회계를 조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 전체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 보셔도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챕터 1은 입금과 입금불산입입니다. 챕터 2는 뭐죠? 송금과 송금불산입. 챕터 3은 손익의 귀속 시기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 챕터 4는 감가상각비, 챕터는 충당금 준비금, 챕터 6은 부당이산 부인, 챕터 7은 과표 및 세액계산, 가산세 중간연합, 챕터 8은 특수한 회계들이죠. 특수한 세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미활유, 청산소득, 합병 분할, 연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세법을 이해하셔야 문제 풀 수 있죠. 당연히 세법 내용이 교재 요약이 돼 있어요. 자, 그 세법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무 조정을 할 때 조정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 가산 조정은 어떤 거죠? 입금과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은 송금 산입과 입금 산입. 근데 송금 산입은 조정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입금 산입은 조정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강제 조정사항이에요.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조정하셔야 돼요.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세무사 회계사는 조정 안 하면 나중에 욕 먹어요. 나중에 세금 잘못했다고. 조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은 둘로 구분되죠. 첫째, 결산 조정사항. 이거는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금사에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결산서에 반영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뭐 자산이나 부채 잡죠.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요. 분계 안 하고 조정하겠다, 안 됩니다. 하시면 세무서에서 연락해 세금 추징해요. 자, 어떤 조정이요? 손금세 조정만 나눠지는 거예요. 비용을 안 잡았을 때 하는 세무조정. 결산정상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신고정상 둘로 나눠집니다. 다시 조정하실래요? 법인 알아서 하세요. 선택. 임의조정사항. 조정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하는 게 그런 좋죠. 하면은 손금 산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조정 가급적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용상, 나머지 것들이죠. 주로 외부랑 거래가 있는 것들, 강제용상이에요. 그러면 결산용상 어떤 것이 있냐? 기말에 붕괴하는 사항들이 있죠. 기말 정리붕괴. 첫째, 감가상각비. 근데 예외가 또 많아요, 이게. 원칙은 결산용상이에요. 그리고 대손금, 채권 회수 불능, 채권 떨죠. 떨면서 비용 처리. 또는 대손 충남 상계, 그게 송금이에요. 근데 대손금은 다시 신고정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서면회소. 이게 이제 경서면회소입니다. 경서면회소. 자, 경매 취소 압류 채권. 경서면회소. 펜이 좀 경서면회소. 경서면회소. 경매 취소 압류 채권. 서는 뭐 중요하지 않고 서민 금융무 관련된 거예요. 면책 결정, 회생 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 이 5가지는 강제 조정상이에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상 붕괴하시고 못하면 조정하세요.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이 파손 부배됐다.
재고 떠시면서 비용을 잡으셔야 됩니다. 안 잡고 조정하겠다, 안 돼요.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주식의 평가 손실은 시가락은 못 잡아요. 부도가 나거나 회생기 인가결정을 받거나 부실 징후 기업이 됐거나 파산되면 잡을 수 있어요. 네 가지예요. 첫째, 부도 났을 때. 두 번째, 회생기 인가결정 받았을 때. 세 번째, 부실 징후 기업이 됐을 때. 마지막, 파산됐을 때입니다. 주식 떨면서 평가손 잡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단 결산이 붕괴가 돼야 됩니다. 결산종상이에요.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네 가지 사유, 유형자산을 떨어내요. 시가락해서 장부상 붕괴하셔야 됩니다. 비용으로. 조정으로는 안 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 손실, 자산 평가 손실이죠. 그 다음에 기대한치를 뜯어내요. 사유는 시설개체 기술 낙후로 철거. 창고에 보관 중, 아직 처분 안 했어요. 처분서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나 뜯어낸 기계는 시가에 맞춰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의 시설개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규정이에요. 자, 이것도 결산이 붕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장을 옮길 때 또는 사업을 그만둘 때 기존의 임차 사업장에 시설물 철거합니다. 그걸 떨어내는 것도 결산종상이에요. 자, 충당금, 퇴충, 결산종상. 연충은 외부랑의 돈을 납부합니다. 강제조정상. 대손충당금, 결산종상.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결산종상. 준비금, 결산종상인데 예외도 이것도 또 있어요. 예외. 예를 들어서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은 회계감사를 받으면 조정이 가능해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조정상이죠. 이거는 성격이 결산종상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산 붕괴하기 힘들어. 곤란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유배상들이야. 결산을 붕괴하시면 회계사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감사보고서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결산 붕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자니 감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안 하자니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저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양보한 거죠. 조정으로 해도 된다. 임의조정상입니다. 단 선택이에요. 조정하고 하는 법인의 선택. 첫째, 감가상각비 중에서 어디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법인들. 두 가지 자산입니다. 유형자산과 내용수가 비한적인 무형자산. 이 두 가지 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한도가 있어요.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송금산의 세무조정 가능해요. 두 번째, 에너지 절약시설 특별상각 같은 제도가 있어요. 조두법에. 강삭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더하면 회계사들이 지적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결산에는 맞게 하시고요. 부족한 만큼은 조정을 하세요. 조정 가능합니다. 특별상각, 가속상각. 그 다음에 일상각 충당금과 압수장 충당금도 회계 없는 거예요. 결산 붕괴 안 하고 조정해도 됩니다. 준비금들이죠.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죠? 전부 다 강제조정상이야. 그럼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결산 붕괴 안 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차이 나죠. 결산종상은 붕괴를 안 했을 때, 누락됐을 때 비용 처리 못한 거예요. 조정 불가능. 신고를 그냥 한 거야. 나중에 경정 청구 불가능. 그 대신 그 후에 비용을 잡으면 보통 그때 송금이에요. 미래. 송금 산입 시기를 미룰 수 있어. 뒤로. 자, 신고종상이죠. 올해 송금입니까? 올해. 붕괴 못했어요? 조정하세요. 손금 산입 세무조정. 조정 못했습니까? 경정 청구하세요. 다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문제 풀게요. 자, 문제 1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 나무의 24기 2024년도입니다.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부하게 하였다. 24기 3년도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수익은 1억입니다. 자, 그리고 자료적 나오죠. 가장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이에요.
문제 읽기 전에 요구사항부터 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요구사항부터 볼게요. 요구사항 1번. 나무가 자료 2의 감사 지적사항이 2번이 있나 보죠? 그러네. 여기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 지적사항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이 나왔죠. 근데 회사에서 결산 반영 못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뭐 반영하세요. 그래서 지적하겠죠. 잘못됐다. 그래서 결산에 반영을 안 한대요. 자료 1과 2를 가지고 세무조정해서 신고할 때 세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 뭐죠? 임의조정상 조정하라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하고 첫 요구사항 세무조정해라. 두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라. 이 두 가지가 요구사항이에요. 세무조정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두 가지 요구사항.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죠. 자, 그러면 조정할 때 자료가 주어져 있죠. 어떻게 조정하냐? 자료 보시면서 요구사항 뭐죠? 세무조정해라.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표시하세요. 문제 읽으면서. 조정 출발점은 네모입니다. 가산조정, 차감조정. 조정상 아닌 거. 이렇게 표시하시면 문제 풀기 쉽습니다. 자, 해볼까요? 한국제대 국제회계준 적용하고 있는 나무의 24기 3년도 세무조정 관련 자료고 정기까지 조정을 잘 했고요. 당기수익은 1억이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조정 시작, 출발. 그리고 정기 이월된 기본 한도 초과는 없으며 기본 한도는 충분하대요. 한도 초과 계산하지 말래. 첫 번째, 법인세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은 송금이 아닙니다. 송금을 싼입. 자, 조정 뭐죠? 동그라미. 여기다 표시하세요. 요렇게. 그럼 1번 된 거예요. 두 번째,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샀을 때 세무상 자산 맞습니다. 회계상은 자산의 사실이 아닌데 회계 맞지 않게 처리한 거예요. 조건 됐고. 처분하고 다음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현금 잘했고요. 주식 떨었죠? 처분 이익을 잡은 거예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이야. 근데 뭘 잡았죠? 자본이익금. 수익 안 잡혔네. 세무조정 하세요. 입금 산입, 기타. 동그라미죠. 자, 세 번째. 당기 중 지자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았대요. 정보조금 2천만 원, 현금 2천, 대변에 부채 2천. 여러분들 보조금 뭐죠? 세무상 입금이에요. 부채 잡았어? 입금 산입하세요. 자산은 샀나요? 자, 나무는 내년도에 25기에 건물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법인세 신고 때 보조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계획서를 낸대요.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승고로 보고 충당금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충당금? 일상각 충당금. 그건 신고 정상이죠. 조정하세요. 2천만 원 송금 산입 다시. 자, 부채 입금 산입하시고 일상각 충당금을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일상각 충당금이에요. 일시 상각 충당금. 충당금.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당기말 판매한 제품에 대한 판매 보증 충당부채 400을 계상했다. 충당부채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됩니다. 판매 보증 충당부채 법에 없어요. 차변의 비용 대변에 부채 잡은 거죠. 비용 부인하세요. 송금을 산입 유보. 동그라미죠. 그 다음 세금과 공과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사고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은 송금이 아닙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송금을 산입 항목 부인하세요. 그리고 납품을 지체돼서 지체상금 물게 된 거죠. 이거는 계약서에 따른 거예요. 벌금이 아닙니다. 사계약, 송금. 송금을 비용 처리 잘했어. 됐고. 조정상 아닌 거죠. 자, 이제 자료 2번입니다. 올해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이에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중에서 600은 어디 있어요? 재무상태표. 올해 24기에 소멸시 완성된 채권이래요. 떨어져야지. 안 떨었어? 강제무상이야. 경소 면의 소.
조정 뭡니까? 송금산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모. 소멸시 완성된 채권 떠세요. 600 세모. 자, 2번 재무상태별 선급금. 이게 뭔데? 사립학교에 연구비를 기부했대요. 사립학교 연구비, 사립학교 기부금은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은 특례기부금입니다. 근데 뭘 잡았어요? 비용으로 안 잡고 선급금에 잡은 거예요. 언제 비용 처리한대요?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할 금액을 선급금을 잡은 거죠. 내년도쯤 하려고. 송금 산입하세요. 기부금에서 선급금이야. 기부금이지. 세모. 그 뭐래 죠 한도 초과 계산. 근데 문제 요구사항은 앞에 써 있죠. 특례기부 한도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한도 계산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한도 계산은. 송금 산입만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2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품. 실제 가치는 떨어진 거야. 왜? 부패돼서. 시가가 500밖에 안 돼요. 1500. 자산가치가 준 거죠. 평가손 1500입니다. 이 평가손실은 결산서 붕괴가 돼야 돼. 뭐죠? 결산종사항. 붕괴했나요? 안 했죠. 자산을 2000 잡아놓은 거야. 조정 불가능합니다. 이 1500만 원의 손실 부분은 손실이죠. 조정이 안 됩니다. 왜? 결산종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업 업무 추진비 7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됐대요. 카드를 썼는데 분기를 안 했다. 하셔야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700,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카드 결제 내 다음에 되겠죠. 자, 송금 산입하세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이 한 건이 전부다. 뭘 의미합니까? 한도 초과는 없다. 이 의미예요. 기본 한도도 미달이죠.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고 미달이에요. 여기까지가 세무조정 된 것이지. 자, 조종상을 정리하면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죠. 세모 몇 개? 하나, 둘, 셋, 4개. 5개, 4개네요. 자, 이제 답안을 작성합니다. 답안. 문 예,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에 요구사항 1입니까? 요구사항 1. 1번에 요구사항 1. 1이죠. 자, 먼저 세무 조정을 합니다. 세무 조정. 조정. 이쪽에 5개, 저기 4개인가요? 조정상이. 자, 입금 산입. 산입 및 송금을 산입. 손금 산입 및 입금 산입. 자, 일단 양식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과목 금액 소득 처분이라고 적으세요. 과목. 그 다음에 금액 소득 처분. 과목. 금액 소득 처분.
과목, 금액, 소득 처분. 자, 제일 처음 뭐죠? 제일 처음이 요거죠? 법인세 비용 1000만 원 부인입니다. 법인세 비용. 첫째, 법인세 비용. 1. 법인세 비용. 비용을 1000만 원 부인. 소득 처분은 뭐죠? 기타 사회 유출이죠. 기타 사회 유출. 자, 두 번째 요거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죠. 100만 원. 자본요금 잡혀 있죠? 입금 산입. 두 번째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금액은 100만 원 입금 산입. 1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처분. 자, 세 번째. 단기말 판매한 제품에 대한 판매 보증 충당부채 400만 원을 계상했다. 요거 해죠. 동그라미 세 번째 요거죠. 보조금 이연 수익 잡은 거, 부채 잡은 거 2천만 원 입금 산입. 세 번째. 보조금 이연 수익. 보조금 이연 수익. 이연 수익 2천만 원. 부채 잡았으니까 국고보조금이죠. 입금 산입 유보. 그리고 관련된 충당금을 잡아줘야죠.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다. 계획서 내시면 자산 취득한 거로 보고 손금살이 가능합니다. 건물이니까 삼각자산이죠. 조정은 손금산입, 일상각 충당금 여기죠. 여기다 쓸게요. 일시 삼각 충당금. 금액은 2천만 원.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은 판매보증 충당부채 400만 원 손불. 여기다가 4번. 판매보증 충당부채 400만 원. 송금물산입 유보.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요거죠. 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 부인해죠. 자, 다섯 번째 벌금입니다. 벌금. 금액은 3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유출. 됐고요. 여기까지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세모 한 개. 그 다음은 요거죠. 매출채권 중 소멸시 완성된 거 600만 원. 떠세요. 송금산입 이쪽에. 매출채권 600.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선급금 900만 원 기부금이에요. 3번 선급금. 무슨 선급금이냐? 기부금이지. 선급금을 900을 떱니다. 마이너스 유보. 자산이 아니고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조정이 안 되고요. 결산종상이고, 마지막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 누락이죠. 미지급금이죠. 700만 원 미지급.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금. 미지급 기업은 추진해도 됩니다. 700.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 여기 세무조정이에요. 조정 끝났죠? 자, 개수 쉬어보고 마감할게요.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모 하나, 둘, 셋, 4개. 맞죠? 자, 이제 개를 냅니다. 개를 내시면 1100에 2000, 3100에 3500에 3800이네요. 개를 내면 2000에 600에 3500에 4200인가요? 이렇게. 자, 이제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세요. 두 번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연도 소득금액 계산. 출발 당기순이익. 제일 위에 있었죠. 네모. 당기순이익. (1억) 입금산입 손금물산입을 더하고 3800 손금산입 입금산입을 빼줘야죠. 불산입을 빼줍니다. 빼줄 금액은 4200이죠. 하면 요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에요. 9600인가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구사항 2번입니다. 자, 요구사항 두 번째. 나무가 자료 2에 의한 감사 지적사항을 결산서에 수정 분개하고 잘못된 것을 분개한대요. 그리고 세무조정을 할 경우 세부는 최소 관점에서 조정을 하라. 그러니까 결산에 반영할 걸 반영하세요. 단 반영은 최소한 분개만 한다.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 건 분개 안 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것만 분개한대요. 최소한. 뭐죠? 결산종상만 분개하는 겁니다. 신고상 어차피 조정되기 때문에 분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조정 가급적 최소한만 분개를 하겠다. 그럼 조정이 안 되는 건 분개하시고요. 조정되는 건 분개하지 마시고 최소한 분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결산종상 어떤 거죠? 하나 있잖아요. 이거. 자, 상품평가 손실 1500 분개. 요구사항 두 번째. 그랬을 때 요구사항은 뭐예요? 요구사항은 분개를 하래요.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고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요. 먼저 분개, 수정분개. 상품평가 손실을 분개하세요. 차변에 상품평가 손실. 얼마였죠? 1500인가요? 2000과 500의 차이 1500이죠. 대변에 상품을 감액합니다. 상품 1500. 이 분개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죠. 1500이 줄죠. 자, 이제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번과 같다. 요거상 1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달라지겠죠.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요. 첫째, 당기순이익은
1억에서 1,500의 비용이 더 잡혔기 때문에 8,500이 됩니다. 여기다 입금 산입 및 송금 산입. 아까 얼마 했죠? 3,800이었나요? 그쵸? 3,800. 그 다음에 손금 산입 및 입금을 산입은 4,200이었고 반영하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은 8,100 되나요? 8,100. 요게 이 문제 답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물음 2로 갑니다. 물음 2. 8,100 맞죠? 자, 물음 2. 이 문제는 이제 유보 추인 문제예요. 제목 자체가 유보 추인이죠. 소득점 중에서. 자, 먼저 이론 정리 잠깐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가 있죠. 유보는 모두 자사문체 차이예요. 결산상 자사문체, 세무상 자사문체 차이. 언제 추인됩니까? 모든 유보는 추인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세무조항과 반대조항을 유발해서 없어져요. 언제 추인하죠? 자산이 없어질 때 추인합니다. 자산은 언제 없어져요? 감가상 양도할 때. 부채는 언제 없어집니까? 상환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환입할 때. 자, 유보 추인 시기입니다. 먼저 자동 추인되는 유보들. 대표적인 게 대손충당금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반드시 세무조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법은 대손충당금 총액법을 써요. 총액법 쓰기 때문에 총액법 하에서는 무조건 다음에 추인하는 거예요.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자산 유보도 다음에 추인합니다. 다음에 되면 팔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감가상각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환입할 때 그때 추인합니다. 두 번째는 유보의 수총회계 처리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무상 건물은 10억이에요. 장무상. 텍스상 건물은 텍스, 세무상은 11억이에요. 이 차이가 뭐죠? 유보입니다. 유보 1억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보 1억을 결산세 분계해서 이 10억을 11억에 맞출 수 있어요. 세법에 맞춰서 분계할 수 있어. 이걸 맞추지 않으시면 세무정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내구수 10년 가정할게요. 이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요. 10분의 1씩 1억이 강상비예요. 강상비 1억. 세무상은 이걸로 생각하는 거죠. 1억 1,000. 그럼 뭐가 생겨요? 1,0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시무족이에요. 시무족 1,000만 원. 생길 때마다 유보 상각 부인액을 추인해줘야 돼. 송금 산입 1,000만 원. 계속 10년간 추인해줘야 돼요. 조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무정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 분계를 해서 이 유보를 결산에 분계하셔서 결산서 장부상 건물을 10억을 11억에 맞추세요. 맞추면 세무상 자산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무정 그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10년간 할 세무정을 덜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분계하냐? 간단해요. 건물 1억을 늘리는 거예요. 항상 누계를 빼든지 뭐 건물을 늘리든지. 그래서 일단 건물을 1억을 늘려줍니다. 자산 차이로 할게 취득가액 차액. 대변에 전교류 수정 이익을 잡는 거예요. 과거에 뭘 분계 잘못해서 건물이 덜 잡혔다. 이렇게. 이게 수정 분계입니다.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건물 금액이 달라지죠. 이 분계 후에 장부는 건물이 11억으로 바뀌어요. 세법도 11억. 차이가 없습니다. 유보 없죠? 그러면 이 분계 쓸 때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이 정규 오류 수정 이익을 잡은 것을 회계처리에 뭘로 했나 보셔야 됩니다. 기업회계는 뭘 잡죠? 이거요. 중단 오류는 이익 이용을 고쳐요. 정기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 그럼 정기 재무제표 뜯어 고쳐지면 올해 넘어간 이익이 바뀌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은 오류는 영업의 수익을 잡습니다. 회계. 자, 회사가 판단할 때 이건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뭘 잡았죠? 영업의 수익. 이걸 분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째, 이 분계를 영업의 수익을 잡았을 때, 수익으로 회계처리 했을 때, 그럼 자, 퀴즈. 수익 잡은 영업의 수익은 입금인가요? 아닙니다. 왜? 과거에 송금 부인된 금액을 반영한 거죠. 이미 과세가 된 거예요. 과거에 손불, 유보, 입금산이 유보됐죠.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또다시 수익을 잡으면 이중과세야. 과거에 이미 과세된 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입금을 산입하셔야 돼요. 입금을 산입. 건물 1억 마이너스 유보를 해서 유보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유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세무조정 요거예요. 근데 회사가 만약에 영업의 수익을 잡지 않고 이익 이용을 증가시켰다. 증가로 회계 처리. 이러면 회사는 수익을 안 잡은 거죠. 일단 세법은 이익영업 증가된 것을 입금 산입하고 시작해요. 입금 산입. 이익 잉여금 증가. 정규 수용 이익. 이걸 입금 산입해서 잉여금이니까 기타 처분이죠. 하고 보면 이제 이거 똑같아진 겁니다. 수익을 잡으나 수익을 안 잡아서 입금 산입 해주나 똑같이 소득에 포함된 거야. 그 다음 다시 이거 똑같이 해주죠. 입금을 산입. 과거에 이미 과세된 소득이다. 빼줘야죠. 이중과세 방지. 입금을 산입. 건물 유보를 추인해 줍니다. 요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보를 수정분기하면 수익을 잡으면 입불 마이너스 유보, 잉여금을 잡으면 양편 조정, 입금 산입 기타 처분하고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회사가 유보를 이렇게 분기합니다. 자산 부채를 증가시켜주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대변은 정규 수정 이익을 잡아요. 마이너스 부분 반대로 합니다. 자산 부채 이쪽에 잡고 정규 수정 손실. 그러면 세무 조정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이것을 손익을 잡았나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그러면 유보를 추인하면 끝나는 거야. 유보 있죠? 이익 잡았을 땐 입금을 산입 마이너스 유보, 비용 잡을 때는 송금을 산입 플러스 유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잉여금을 증감시켰다 할 때는 먼저 잉여금 증감액부터 조정하고 다시 빼주는 거예요. 양편 조정. 입금 산입 기타 잉여금이죠? 증가된 거 다시 빼주세요. 얘랑 똑같이 입불 마이너스 유보. 얘도 정규 수송 손실을 먼저 송금 산입해주고 기타 처분이죠. 얘랑 똑같이 손불 플러스 유보하면 유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부터 유보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익을 잡으면 바로 빼시고, 잉여금을 잡으면 입금 산입하고 빼고, 또는 정규 수송 손실이면 송금을 정규 수송 손 잡죠. 잉여금 감소, 송금 산입하고 빼주고. 자, 이해하셨을까지? 문제 풀게요. 자, 유보 추인. 한국재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무의 24기 3년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은 6,300이다. 뭐죠? 조정 출발점. 이게 당기수익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세전수익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기수익 주어지면 법인세 비용을 부인하세요. 세전수익 주어지면 법인세 비용은 이미 부인된 거예요. 이미 차감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출발하시면 법인세 비용을 또 부인하면 안 됩니다. 조정 출발 시작. 자, 요구사항이 뭐예요? 요구사항 1번이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와 자적을을 작성하래요. 유보 관리하는 서식 자적을. 그리고 요구사항 두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여기 끝인가요? 네, 그러네요. 자, 이제 풉니다. 자, 작년에 세무조정계산서가 주어져 있어요. 작년 거 뭐죠? 자적을 유보 내역, 작년 유보입니다. 자, 토지가 있네요.
뭐죠? 마이너스 유보. 이게 뭐야 도대체? 아, 부당행산 부인으로 고가 매입해서 부인했구나. 여러분들 자산을 고가 매입해서 토지를 잡으면 어떤 중합니까? 자산 감액하고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다시 부인. 부당행위. 배당 상이동 소득처분. 양편 조정.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추인합니까? 토지 팔면 추인. 토지 팔면 건물의 상각 부인액 얼마? 언제 추인해줘요? 두 가지 경우 보통 추인됩니다. 시임 부족이 생기면 시임 부족 내에서 송금산입. 두 번째, 건물을 팔면은 유보 모두 추인하죠. 시임 부족이 생기거나 건물 팔면 유보 추인. 성급보험료 이건 또 뭐야? 23기 작년 초에 보험기간 3년으로 보험료를 300을 냈대요. 그러면 작년도에 연초에 냈으면 3년치면 작년은 1년치가 3분의 1이죠. 100만 원의 작년도 보험료입니다. 200은 성급보험료고. 근데 전액 비용을 잡았대요. 그럼 200은 성급보험료니까 부인해야죠. 부인했다가 추인 100씩. 그래서 부인됐구나. 알았어. 올해요. 내년 거네요. 대손 충당금 볼 것도 없죠. 무조건 추인입니다. 예의 없어요. 금융자산 뭐야 이것도.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주식에서 발생한 평가 이익을 차변 금융자산 잡고 대변에 OCI 잡았죠. 기타 포괄손익. 이거 양편 조정입니다. 자산 증가한 거 송금 산입하시고요. 기타 포괄손익 입금 산입하시고 요 300의 마이너스 부가 요거죠 바로. 이건 작년도 조정한 거야. 작년에 이렇게 전기 조정한 거죠. 됐고요. 예, 그래서 조정할 때 양편 조정한 거죠. 작년에. 잘했어. 됐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건 다 지울게. 조정은 아니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유출이 있습니다. 기타 사유출은 추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타 사유출도 추인되는 것이 있어. 어떤 거죠? 바로 업무용 수용차 감가상각비 상당히 한도 초과, 처분선 한도 초과입니다. 그거는 소득금 기타 사유출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송금산입이 돼요. 바로 처분손실이죠. 800 초과는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800씩 송금산입. 남은 잔액이 800보다 작아요? 전액 송금산입. 작년에 엄영송차 처분하고 처분손이 1800이 생겼대요. 800 인정, 1000 부인. 요거죠. 올해 800 추인하세요. 이렇게. 내년은 나머지. 무조건 추인이에요. 자, 그 다음 뭐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입니다. 이거 추인되지 않아요. 됐고.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300. 이건 한도 내에서 송금 추인합니다. 이것도 추인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해 거래 내역이 주어졌죠. 토지 절반을 팔았다. 토지 절반을 팔았대요. 팔고서 절반이 아마 장부가 4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 손실을 처분 이익을 잡은 거죠. 잘했고. 토지는 이 한 건밖에 없다. 할 게 뭐죠? 유보 추인입니다. 여기 토지 유보가 있잖아. 얼마 팔았다고요? 절반. 절반이면 딱 반. 유보 딱 반 추인하세요. 420. 딱 반. 가산 조정이죠. 입금산이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니까 가산 조정. 세무 조정.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을 감가상각비를 잡았죠. 800. 한도가 얼마야? 1000. 200이 부족하네. 시임 부족이 생겼어요. 생기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는 거야. 부인액 얼마 있죠? 여기잖아. 건물 상각 부인액 500 중에서 200 부족 내에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은 500의 부인액을 200 내에 추인합니다. 시부족 내에 생겨서 추인. 송금 산입이에요. 그 다음 24기 중 회사는 전부 유보된 성급 보험료에 대해서 다음같이 수정 회계 처리했다. 자, 얼마가 유보되어 있었죠? 200. 결산에 분개해야지. 어떻게 분개해요? 일단은 작년의 비용을 과다하게 잡은 거죠. 대변에 정교 수정 이익을 잡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리고 24기 보험료 비용 처리. 25기 거 선거 보험료.
이게 수령분기 회계처리입니다. 유보를 수령분기 하셨어요. 뭘 잡았죠? 이익 잉여금 증가. 양편 조정이에요. 입금살이 먼저 하고 기타. 그리고 정년도 송금 부인된 유보죠. 입금살이 또 하면 이중과세야. 빼주세요. 유보 추인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양편 조정입니다. 당기에는 회수 불가능할 거로 예상되는 채권이 없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설정하든 말든 정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은 무조건 추인하는 거야. 이거죠? 아까 무조건 추인.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는 뭐냐면 대손 충당금 우리 설정 안 했다. 유보 추인 하지마. 하지마. 시험 떨어뜨리려고 추인하는 거 무조건 예외 없어요. 자, 5번째. 단기의 회별 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 발생. 역시 분개했죠? OCI 잡고 자산 감액하고 인정 안 합니다. 세법은. 양편 조정하세요. 비용 잡은 거 OCI 잡은 거 손실 송금산입 해주고 자산 감액한 거 다시 자산 늘려 입금산입하시고. 단기 일반 기부금 지출액은 없으며 일반기 한도액은 600이다. 한도 초과된 거 작년에 있었죠. 300. 이거 추인하세요. 한도 충분합니다.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 단 이거는 주의할 게 기부금이죠. 이건 이거는 소득금액 조정개표 안 들어갑니다. 3호 소식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구사항이 1번 요구사항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3호 소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표에는 기재 안 한다. 자, 이제 끝났네요. 이제 답안을 작성합니다. 첫째, 요구사항 1번. 문제 2번에 요구사항 1번이에요. 첫째 할 게 뭐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작성. 입금산입 및 송골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및 입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자, 조형상 몇 개죠? 동그라미 몇 개? 일단 여기 하나입니다. 세모 하나, 세모 둘, 세모 셋. 그래서 이건 근데 저기 적지 않죠? 학교에 안 적는 건 뺄게요. 세모 둘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 세모 셋, 세모 넷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가 3개인가요? 그러면 하나, 둘, 3개네. 동그라미가 3개. 3개죠. 세모는 하나, 둘, 이건 나중에 적으시고요. 셋, 넷, 5개. 5개죠? 5개. 자, 적으세요. 1번부터 할게요. 첫 번째 것부터. 일단 첫 번째는 토지죠. 토지 유보 400의 추인입니다. 토지 420. 번호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요. 네. 유보 됐고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 600 추인입니다. 이쪽이죠. 대손 충당금 600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여기죠. 업명승용차 처분손 추인 800.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800 추인. 부인할 땐 기타 세출이에요. 추인할 때는 기타입니다. 기타. 그 다음에 요걸 차리죠. 이건 됐고요. 학계표 작성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부인액 추인이죠. 200 시무족 생각 추인입니다. 정기상각 부인액 상각 부인액 금액은 200만원.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죠. 추인. 그 다음에 요걸 차리죠. 정규 수정 이익 200 입금산입 기타 오류 수정이익 200만원 기타 하고 보니까 작년에 이미 과세된 유보예요. 요거죠. 요거 선급보험료 요거 추인하세요. 여기다가 선급 전기 선급보험료 200 추인 보험료 200 추인입니다.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죠. 양편 조정이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 생겨서 차변에 기타 포괄손익 OCI 송산입하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은 이쪽에 그래서 금액은 500, 500입니다. 500. 여기까지 세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확인.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맞죠? 세모 5개. 하나, 둘. 이건 아니고 나중에 적을 거예요. 셋, 넷, 5 맞죠? 자 이제 개를 내세요. 마감 개 얼마죠? 420, 200, 620에 500 더하면 1120 개 600, 800, 1400에 1600에 1800에 2300 됐나요? 자 이제 할 건 뭐죠? 자적을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입니다. 과목 기초잔액 단기 감소 단기 증감 단기 감소 단기 증가 기말 잔액 자 유보는 어떤 게 있죠? 쭉 쓰세요. 유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토지 840 마이너스 유보. 토지가 마이너스 5죠. 840. 또 뭐가 있죠? 건물 삼각 부인액 500 플러스 유보. 건물이죠. 금액은 500.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 200 플러스 유보. 그 다음에요. 대손 충당금 600 플러스 유보. 그 다음 유보는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 300 마이너스 유보. 이게 기초유보예요. 일단 여기까지 돼 있죠. 올해 세무종을 통해서 유보들이 추인되고 또 새로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나요? 자, 볼까요? 요거 추인이죠. 요거 420 작년 유보 추인입니다. 420 여기다 적으세요. 이것이 감소된 거야. 420만큼. 그래서 기말에 유보 절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두 번째. 요거 유보죠. 금융자산 506원 새로 생긴 유보입니다. 금융자산 OCI 생기면서 붕괴되면서 새로 생겼어요. 500 플러스 유보. 증가. 증가는 적으세요. 여기죠. 금융자산 500 플러스 유보. 증가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보가 두 개 됐고요. 이쪽이죠. 대손 충당금 600 전규보 추인입니다. 이거죠. 감소. 기말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명소장 기타고 정기상각 부인액 200은 건물 부인액 200이 추인된 거예요. 200 추인. 항상 모양을 같게 쓰셔야 돼요. 세모는 세모로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났고요. 이건 기타죠. 됐네. 유보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직 안 적었구나. 200. 200 있네요. 또 보험료 200. 요거 200이네요. 요거 추인으로 없어진 거죠. 이건 300 남았고, 이건 다 없어져서 없고요. 없어져서 없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00이 되겠죠. 이렇게 다 끝났네요. 개를 내면 유보. 자, 마이너스 840 플러스 500 플러스 마이너스. 자, 계산기 누르세요. 더하고 빼시면 5개죠. 빼시면 160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빼기 더하기입니다. 하시면 580. 얘는 500이죠. 얘는 80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요구사항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사항입니다. 자, 출발은 뭐죠? 당기순이익 출발. 제가 앞에 있었죠? 네모 쳐놓은 거. 6,300 세전순이익이네요. 6,300. 여기다가 입금산입 및 송금산입을 더합니다. 아까 얼마였죠? 여기 1120 2300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2,300. 요게 차가감 소득금액이에요. 얼마죠? 계산하시면 차감 소득금액은 5,120 나올 거예요. 5,120. 여기다가 뭘 반영합니까? 기부 한도초가 없습니다. 정기 한도초가 2월에 추인 있어요. 아까 여기 하나 있었죠. 이렇게. 아까 바로 여기 있었죠. 300만원. 300. 요거 학교비 안 적죠? 별도 사무소식이 바로 갑니다. 300. 올해 한도가 있어서 추인한 거예요. 300. 전기 기부 한도초가 추인 300. 초과액 추인입니다. 100이죠. 300. 이것이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에요. 계산하면 4,820만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시간이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강의 진행할게요. 차 한잔 드시고 잠깐 쉬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